자, 사실 저는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내란의 전모가 다 드러났어요. 내란이 위헌이냐 아니냐만 보면 돼요. 나머지 디테일한 거는 형사재판에 다 두시면 되고요. 그렇죠. 이 탄핵 심판을 형사재판처럼 지금 홍장훈이 어떤 의도로 뭘 했는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우리가 본 것만으로 끝이에요. 그것은. 불법 계엄 선포, 국회에 군인들이 추가되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까지. 거기서 요원인지 의원인지가 뭐가 중요해요? 결국에는 전시 상황도 아니고 준 전시 상황도 아닌데 계엄령 내린 것부터가 위법인데?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시간만 끌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본 거지만 젊은 친구들 엄청 많습니다. 현장에. 집회 현장에. 추워 죽겠는데 뭐 하는 짓이요?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 불확실성 때문에 KDI가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1.6%로 낮췄거든요. 근데 불확실성 길어지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그랬어. 한국만 이러고 있어. 사실은 좀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지금 한국만 제대로 된 리더십이 안 갖춰져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권한대행이 전화조차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 네. 대한민국만 통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완전 걱정이 배제됐어요. 됩니다. 네. 자, 오늘 그 국정원장 조태용이가 한 말 중에 난 굉장히 괴랄한 게 있었어. 계엄 전날에 김건희 문자를 받았다는 거야. 왜? 무슨 내용? 근데 국회 측 그 변호사가 저거를 물어봐요. 김건희 문자 받으셨죠? 와, 정보력 쩔대. 인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통령 부인이요. 국정원장한테 일단 전화할 이유가 있을까요? 있나요? 진짜 난 너무 놀랐어요. 두 번째. 네. 근데 내용은 기억 안 난답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내가 봤을 때는 국정원이 해야 될 임무를 김건희가 하다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주 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조태용이가 또 대통령실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태용이도 김건희 라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러니까 야 국정원장 잘 지내냐? 그게 아니고 계엄 내려질 건데 네가 무슨 임무 해야 돼. 그런 명령 하달이 아니었을까. 아니 왜냐하면 조태영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윤석열이 당선인 시절에 잘 기억을 해보시면 윤석열, 조태영, 성김, 정진석 이렇게 해가지고 정진석 집에서 술 처마시고 찍은 사진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조태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조태영이 주미대사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실로 들어왔다는 것은 이 관계 자체가 사적으로도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계엄 전날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하지만 충분히 평소에도 주고받았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오늘 헌재에서 밝혀진 걸로 보면은 조태용의 핸드폰을 이렇게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하거든요. 하다못해 저 같은 자범도 핸드폰 그렇게 털면서 어떻게 자범 아니세요? 범털이세요. 조태용을 핸드폰을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렇지만 문자로든 아마 핸드폰 이 전화 수발신 내역은 검찰에서 이거를 다 받을 수가 확인해 있기 봐야 때문에 돼요. 비화폰 확인이 서버에 가능할 것 다 들어 같은데.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마. 그러면 문자는요. 지금 보니까 조태영이 계속 통화를 할 때도 보면 텔레그램 전화를 많이 쓰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이 얼마 정도 밝혀졌는지 그리고 그 외에 조태영이 당연히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지 못할 네, 수가 없어요. 내용이 기억 안 나는데 그러면 이걸 그대로 해석을 하면 국정원장이란 놈은 대통령 부인을 그냥 알로 본다. 뭐라고 시비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러고 있잖아요. 문자였다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문자를 주고받았다면. 그렇죠. 왜 지웠을까요? 예를 들면 김지호가요. 이 대표가 나한테 야 김지호 저 고생이 많다. 지호야 사랑해 라고 보내면 그거 지워요? 그거 저장해서 액자로 하죠. 말도 안 되는 액자로 거짓말을 보지. 그냥 천연덕스럽게 하더라. 기억이 안 나고 싶은 거죠. 기억은 나는데. 네, 그러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억이 나고 싶지 않은 거겠죠. 오늘 윤석열이가 홍장원을 패요. 홍장원이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자기 몰랐는데 조태용이 국정원장이 그걸 말을 안 해갖고 몰랐었는데 그 계엄 실패 직후에 홍장원이를 경질한 게 그걸 폭로해서가 아니고 일 못한다는 걸 이제 알게 돼가지고 내가 잘랐다. 아이고 참나 궁색하네. 이 새끼는 그거 있잖아요.
그때 그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계엄 그 시기에 윤석열이가 홍장원한테 전화해가지고 간첩 잡으라 그랬다. 싹 잡아들여라. 계엄이랑 상관없이 네. 안부 전화했다. 네. 계엄을 막 내려놨어. 갑자기 국정원 1차관 전화해가지고 계엄과 전혀 상관없는 짓을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고. 그래도 본인이 보기에 제일 에이스니까 싹 다 잡아들여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 전화까지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예. 조태용이는 외교 관료 출신이에요. 그렇죠. 국정원 장악력이 없다고. 근데 복지부동이죠. 김병기 의원 월요일 날 했던 방송에 보면 나와요. 네. 홍장원은 에이스 오브 에이스였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키울 수 있는 최대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국정원 장악력은 홍장원한테 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태용이를 못 묻은 윤석열이가 홍장원한테 직접 전화한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고. 오늘 헌재에서 이 윤석열이 거짓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장시간 동안 혼자서 엄청 떠드는 파티에서 홍장원에 대한 그 홍장원 때리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부분을 홍장원이 분명히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홍장원 오늘 꼭지 땄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열받게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는 부분만 하더라도 저거 아닐 텐데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윤석열이 저렇게까지 하는 데에는 사실상 지금 계엄에 있어서 벗어나기도 힘든데 거기에 홍장원이라는 걸림돌이 하나 더 생긴 거거든요. 지금 홍장원도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럼 홍장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봐봐요. 홍장원이가 술 먹어서 그랬다. 이 논리 만들잖아요. 저도 좀 반주 좀 합니다만. 그러니까 홍장원이가 술 취해가지고 잘못 들었을 거야. 그리고 홍장원이가 일을 너무 못하고 막 술 먹고 막 뭔가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만들어갖고 홍장원은 술 먹고 그런 짓을 한 거다. 저는 그 부분에서 지는 술 안 먹냐고. 술 하면 윤석열이라는 게 훨씬 더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마치 홍장원이 무슨 업무 시간에 술을 먹은 것처럼 분명히 그게 저녁의 반주 정도였다고 네.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내란 수계가 지금 하는 반응은 제가 볼 때는 뭐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어떠한 증언 때문에 본인이 불리한 것보다 요새 사실 홍장원 1차장이 굉장히 많이 떴잖아요.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그런 것에 대한 불만 아닐까요? 왜 저 사람을 칭찬하지? 제 내 밑에 있었던 애인데. 지금 본인이 더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론조사 한번 해봐. 예. 한국갤럽입니다. 네.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더 지지하십니까? 1번 홍장원, 2번 윤석열. 그럼 1번이죠. 1번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홍장원을 더 신뢰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저는 거짓말하고 있고요. 예. 오늘 그 증인들 조태용 국정원장하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몸이 이제 혈액암 때문에 그다음에 이따가 오후에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이렇게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김봉식이 나와가지고 와 우리 봉식아 그러는 거 아니야. 왜냐면 내가 거짓말 한번 볼게요. 그날 김봉식하고 조지호가 안가에서 만났어요. 윤석열이 미리 부른 거야 오후에 계엄 칠 거라고. 근데 여기 거짓말이 뭐냐면은 국회의원들을 그러니까 대통령이 의원들을 국회 빨리 들여보내서 계엄 잘 끝났다고 격려했어요.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담 넘어가는 거 다 봤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막 들여보내갖고 아이고. 아니 이 새끼 진짜. 김봉식이하고 조지호를 부른 윤석열이가 야 국회의원들 빨리 들어가게 해서 계엄 해제시켰다고 아이고, 잘했다고 칭찬받는다는 진짜. 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되는 말을 해야지. 이런 거짓말. 야, 국회 경비대가 국회의원 다 막은 거 우리가 TV로 다 봤는데 핸드폰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계엄하기가 쉬웠나 봐. 핸드폰이 없어서. 맞아요. 근데 지금 그때 그랬을 것 같아. 그 안가에서 만나가지고요 김봉식하고 조지호한테 오늘 밤 10시에 비상계엄 한다 그거 이야기는 했다고는 말을 해 봉식이가. 그런데 그날 국회 앞에 배치한 경찰 병력은 전장현 시위 때문이래요. 거짓말하고. 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야. 그게 왜 또 군의- 전장현을 거들먹거리니까. 그러니까. 지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시민들을 막으려는 용도로 경찰을 배치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담장 넘게 만들었는데 그날 경찰 병력을 경력이라고 하죠. 배치한 거는 전장현 시위 때문이래요. 그걸 누가 믿겠냐고요. 그러면 그 시민들은 전장현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국회문을 열어달라고 달려갔나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다잖아. 국회의원들이 오니까 문 다 열어줘가지고 계엄 해제 빨리 해서 칭찬했대. 이게 야 어떤 돌대가리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못하지.
양심불량.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을 하는 척하고 방어하는 척하고 지금 딱 헌재에서 보더라도 티가 나는 게 이 윤석열 측 변호인들은 시간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 판사가 이야기도 제대로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측 변호사들은 굉장히 느긋하게 해요. 그렇죠. 느긋하게 하죠. 왜? 어차피 거짓말이라는 게 생방송으로 다 드러난 상황에서 저쪽 편처럼 네. 다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참 저는 근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증인 신문이 있으면 이분들 다 국가 공무원으로 30년 이상씩 그 국민 혈세로 생활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국가 공무원들이 국민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통탄스럽더라고요. 말이 안 돼. 얘는 롤 게임 한 거야. 자, 제공실 특임단은 국회에 유리창을 깹니다. 경찰한테는 야 의원들 들어오면 빨리 문 열어줘 갖고 계엄 해제시켜. 이게 논리적으로 맞냐고요. 거짓말.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돌이켜 보겠습니다. 곽종근이 여기 특전사 격리 기호가 단결이에요. 단결, 뭐 충성, 뭐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단결 봐봐요. 단결 외치고 윤과 통화 수백 명이 들어 끌어내라고 했다. 요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곽종근이 나쁜 노를 갖고 윤석열이 끌어내라고 안 한 거를 끌어내라고 했다면 모를까. 저들이 이 사건을 변제시킬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윤석열하고 직접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통화하는 거를 생방송으로 다 들어서 수백 명이 들었단 말이에요. 단결 대통령님 전화기 넘어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국회의원들 빨리 끌어내란 말이야. 뭐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바꾸냐고. 나 분명히 이거 녹음본이 있다고 보거든요. 현실로?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그거 풀어남으라고 해. 차라리 내가 그때 전화해가지고 윤석열 성대모사 해가지고 이게 먹히겠냐고. 근데 이 부분은 더 이상 말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나 심지어 검찰에서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인간이 탄핵되고 구속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거짓말과 싸워야 되는 이 현실이 진짜 이런 인간은 다시는 진짜 대통령 되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멘탈 피곤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 올린 글 새날 텔레그램 정보에 올린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뭔가 불안한 이유. 쿠데타는 시쳇말로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이 된다. 하지만 친위 쿠데타는 실패한다고 곧바로 반역자로 처단되지 않는다. 아직 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친위 쿠데타는 일반 쿠데타에 비해 실패 확률이 낮다. 드물게 실패한 경우라도 가진 권력을 총동원해 마지막 순간까지 판 뒤집기를 시도한다. 친위 쿠데타는 그만큼 내란 종식이 쉽지 않다. 마지막 한 놈까지 모조리 처단해야 내란이 종식된다. 그래서 내란 종식 투쟁은 매우 까다롭고 장기적이며 복잡한 양상을 띈다. 공감합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나와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저지랄 하는데 그냥 전원일치 파면입니다. 그리고 그 707 특임당장 나와가지고 나는 뭐 의원들 끌어내라 소리 못 들었다. 최근에 김현태 707 단장 이야기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 진술은 바뀐 게 아니다. 내가 의원들 끌어내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못 들었다고 한 거지. 윤석열이 끌어내라고 하지 않았다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교묘하게 극우 유튜버 같은 사람들이 김현태의 말이 바뀌었다라든가 김현태가 우리 쪽 그러니까 정신을 차렸다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워딩을 직접적으로 한 것 같아요. 야, 적당히 합시다. 이제 끝내야지.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헌재 심리가 마지막 날이에요. 네. 근데 아직까지 발표가 안 나오고 있어. 추가 증인을 뭐 할 건지 뭐 할 건지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떤 느낌이 강하냐면 보통 일정을 미리 잡지 않습니까? 심한 미리 경우는 2, 잡죠. 3주 전에 잡아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다는 거는 헌재는 오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더 이상 들어볼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렇죠. 빠르면 2월 말이 될 수도 있다. 살 떨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 나왔다니까요. 헌재에서는 요식행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은 형사재판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 그냥 윤석열이 생방송하고 포고령 때리고 국회를 침탈한 거만 갖고 탄핵할 수도 있지만 네. 니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는 보자가 법에 정해준 일정의 권리 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헌재에서는 더 이상 지금 아직 일정을 안 잡고 있는 것이 어쩌면 이 내란 종식을 빨리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시켜야죠.
빨리 끝냅시다 이제. 더 이상 뭐 할 게 뭐 대한민국의 있어요? 확실한 리더십이 다시 국권이 서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금요일 날 뭔가 발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오늘까지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는 더 뒤로 미뤄진다. 그럼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 마지막으로 하고 3월 초로 넘어갈 수 있다.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빨리 끝냅시다. 자, 1부 마치겠습니다.